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계속 이걸 쓸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를 해보고 합시다. 현재 이 부분은 양수 음수 말은 없고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라고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겠죠. A랑 B랑 C랑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성립해요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거랑 빼는 거는 부동의 영향을 안 줍니다. 똑같은 크기만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곱셈 나눗셈은 이제 부호 영향을 좀 받죠. 양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를 곱하게 되면 부동호는 바뀌지 않고, 똑같은 걸 나누게 되면 부동호는 바뀌지 않는다. 양수는 곱하든 나누든 상관없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에서는 부동호 방향이 A가 컸는데 곱해지면서 반대가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굳이 부연 설명을 해보면 A가 B보다 클 때 역수를 하게 되면 A분의 1이랑 B분의 1은 얘가 어떻게 될까? 진짜? 그냥 놀래봤어. 여러분 생각은 어때? 반대. 어떨 때 그러면 반대? 3이랑 양수일 때 반대. 오 진짜? 양수일 때 반대니까 3분의 2는 역수로 3분의 1이죠. 1이고 2분의 1이니까 얘는 맞는 말이죠. 참. 그러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는 반대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크지? 네. 얘를 역수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1은 뭐가 클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뒤집어지네? 참. 양수일 때도 참. 음수일 때도 참. 그러면 참이 아닌 경우는 3이랑 마이너스 2 하면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양수고 음수니까 안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여기서 보면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반대면 역수를 한다고 부호를 이길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역수했을 때 그대로 부동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는 같은 부호일 때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숫자로 봤으니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호에서 부호가 같으면 역수하게 되면 부동호는 반대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사칙 연산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네 가지는 양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A, X, B도 다 양수고 C, Y, D도 양수다라고 하니까 일단 양수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 범위가 A, B 사이에 있고 Y가 C 사이에 있다 그러면 덧셈은 이 둘을 작은 것끼리 더한 A 더하기 C랑 그냥 변변히 더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뺄셈은 뭐 크로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 않나. 여기 X가 되고 여기 B가 되고 이 부분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동호가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면 얘가 부동호가 반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D가 되고 마이너스 Y가 되고 마이너스 C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변변히 더해볼까? 그럼 얘는 A-D가 되고 여기는 X-Y가 되고 B-C가 되어서 굳이 크로스 대니 많이 이런 복잡한 생각을 조금 벗어나고 그냥 단순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빼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뭔가 좀 복잡한 형태를 마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부동호 방향을 싹 다 바꿔주고 변변히 그냥 덧셈하듯이 더해버리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좀 주로 푸는 편이고,
뭐가 크고 자꾸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 곱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랑 얘랑이 제일 작으니까 곱해가지고 나온 이 값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크고 크긴 크니까 당연히 큰 거 두 개 곱한 게 온다. 이상 없죠. 이 부분도 요것처럼 생각을 해도 되겠죠. 역수를 취했을 때 양수여야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양수면 이 부분이 a에 x에 b, 양수면 양수면 역수 취하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를 아까 잠시 보았었죠. 여기는 c분의 1. 그럼 양수끼리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겠다? d분의 a가 제일 작고요, y분의 x가 되고요, c분의 b가 돼요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그냥 해도 괜찮긴 하고요. 나눈다, 큰 숫자에다가 제일 작은 거를 나누면 제일 크겠지, 제일 작은 데다가 제일 큰 거 나누게 되면 제일 작겠지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뺄 점 해볼까요? 제일 큰 데서 제일 작은 거를 빼면 제일 크겠지,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빼면 제일 작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역수를 마이너스에서 더해버리거나 역수에서 곱해버리거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또 부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양수 조건이 없을 때 덧셈은 상관없어요. 여기 덧셈은 A, C, B, D가 양수냐 음수냐 그냥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3, 마이너스 1에서부터 y는 5다. x 플러스 y 부호 어떻게 될까요? 하면 얘는 상관없습니다.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해서 8이 된다. 여기에는 전혀 이견이 없이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에도 양수일 때는 상관없죠. 근데 음수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3 x 1 마이너스 5 y 2. 자, 그럼 요거 작으니까 변변이 곱하니까 15가 되고 xy가 되고 2가 되고, 적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지? 15가 더 크죠. 그럼 반대다? 그럼 요거가 최소일까? 반대로 적으면 여기 중간에는 0도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돕기 위해서 여기 등호를 좀 넣어 볼게요. y가 0 될 수 있죠. 사이에 0도 있을 거 아니야. 0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뒤집어 가지고, 일단 얘는 틀린 말이고요. 뒤집어서 이건가? 15가 크니까 얘도 틀린 말이죠. 왜? xy가 0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곱셈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얘랑 얘를 이렇게 다 곱해 봅니다. 그럼 숫자가 뭐가 나오느냐? 요래 곱하니까 15가 나오죠. 요렇게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요래 곱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요래 곱하니까 2가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제일 큰 게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음수 있는 곱셈에서 부등식에서 답 찾을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음수가 좀 작을 때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4에서 x에 2가 되고, 마이너스 5에서 y는 1이다. xy 범위가 궁금해요 하면 얘랑 곱해서 나오는 거 20이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0, 얘랑 곱하면 2. 그러면 네가 제일 크네, 20. 너 제일 작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음수에서는 순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수가 곱해져서 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부등식의 사칙 연산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건 책에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연립 부등식, 나란하게 있는 부등식입니다. 현재로서는 1차 부등식이겠네요. 자, 나란히 두 개 있으면 얘도 동시에 만족을 하면 되겠죠. 이 연립 기호가 AND 의미입니다. AND, 그리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두 개 이상 1차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연립 1차 부등식 또는 간단하게 연립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그 범위를 찾는 것이 우리가 연립 부등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푸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풀어서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현 한번 해봅시다. 얘를 구해보면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을 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주황색적인 표현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파란색 표현으로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황색도 만족하고 and 동시에 파랑도 만족하니까 공통 부분을 찾아서 답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은 등호 없고요.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는 색칠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조심해서 답을 찾아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등식 성질에서 3개짜리로 이 부분은 여기 있으니까 요걸 쓸게요.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를 합치면 이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형태는 얘랑 같은 말이겠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A는 C보다 작은 거는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개가 연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 2개로 식 하나 세우고 뒤에 2개로 식 하나 세워서 그 둘이가 각각 성립하면 우리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x랑 2x 플러스 3이 이런 관계에 있도록,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랑 5x 마이너스 3이 이런 관계에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거 한번 적어주고요, 두 번째 거 한번 적어주고 연립을 만듭니다. 이제 계산을 하면 넘기면 x고 마이너스 3, 연을 풀면 넘기고 넘기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부분을 표현하니까 같은 방향이네요. 2보다 크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하면 공통은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해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뭐 헷갈리는 부분도 없죠. 다만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뿐이다, 범위에서 하나뿐이라는 말은 점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봤더니 A에 대해서 왼쪽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공통 부분을 답으로 하세요인데 공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게 될 테고요. 자, 여기에도 잘 보면 A보다 작다라는 범위도 여기가 되고 A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A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부분은 공통이 없는 거겠죠. 해가 없다입니다. 여기도 해가 없고요. 다만 A를 포함하는 A보다, 여기서는 해가 없는 경우가 여기 오른쪽만 이쪽으로 포함이 되면 A는 여기에 포함이 되었지만 A가 작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A를 포함하지 않는 딱 여기까지죠. 그럼 얘도 공통은 한쪽에만 등호가 있다면 얘도 공통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해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선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가 하나뿐이다. 자, 이 부분도 왼쪽에서는 A를 포함하는 범위가 되고, 두 번째도 A를 포함하는, 여기 색칠을 하고 파란색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공통 부분이 범위가 아니라 A라는 단 하나의 점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임에도 범위가 아니라 단 하나의 점이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특수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다.
자, 쉬운 형태니까 둘 중에 한 개 같은 1번이 같은 방향인가요? 1번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같은 방향 2x 넘기니까 8, 그래서 x는 4보다 커요. 두 번째는 등호가 있습니다. 넘기니까 6 빼기 3이 되고 2x에서 x를 더한다. 그럼 3에 3x니까 1에 x다.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니까 1에는 색칠을 하고 1보다 커요가 되고 4에는 등호의 색칠 없이 이렇게 됩니다.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4보다 커요가 두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되겠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이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보이고, 이것도 아마 중2 때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소수가 있으면 10을 곱해서 정수로 좀 바꿔주세요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양변에 10을 곱합시다. 3에 2x-1 10을 곱하니까 12x, 끝에도 곱해야 되니까 얘는 10이 되고요. 분수가 있습니다. 통분을 해서 분모를 좀 없애봅시다. 통분이 아니라 똑같은 거 12를 곱해볼까요? 양변에 12를 곱하면 여기는 4 x-1 빼기 3에 x 더하기 1 12를 곱하니까 2,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보자. 정리를 하면 괄호 풀었을 때 6x-3 12x에 10, 여기도 괄호 풀어보니까 4x-4 넘기니까 마이너스 13, 자, 두 범위가 얘는 6을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 작아요. 9보다 작아요. 같은 방향이죠. 둘 다 작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6분의 13은 음수고요.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9보다 작거나 같아요.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됩니다. 바꿔보면 얘는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되는데 만족한 x 중에 최대치는 마이너스 2. 얼마보다 바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이 범위 내에서는 최대 가장 큰 정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3개 연속이 있습니다. 그럼 식을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적어 봅시다. 5에 그 다음에는 괄호를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5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5 15에 10x 벌써 해결이 됐나요? 그러면 생략. 해가 주어져 있을 때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선 구해보면 x 넘기면 여긴 x가 되고 3이 됩니다. 등호가 있는 해를 찾았죠. 그럼 이 해가 이 부분 일수 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에만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b가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할 텐데 양변에 9를 바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x-a 양변에 9를 곱했으니까 18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가 된다. 가로 풀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얘는 4x가 되고 6 빼면 12에서 넘어왔으니까 12 더하기 a가 될 테고 그래서 x는 4분의 12 더하기 a다. x가 뭐보다 작아요? 등 없는 부분이 이쪽일 테니까 4분의 12 더하기 a가 4분의 15 이어야지만 해가 저렇게 되겠다. 그럼 a가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b를 결정을 해보자. 해가 없다라는 것은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해가 없다는 그 경계에서 색칠이 되냐 안 되냐가 좀 많이 민감하게 차지를 합니다. 경계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풀어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되게 얘를 좀 넘겨보고요.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합시다. 그럼 4가 되고 2x가 되고 2 나누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그냥 넘기기만 하면 x는 2a-4가 됩니다. 조심할 거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여기는 등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가 없다라는 것은 이쪽을 그려보면 2에다가는 색칠을 두껍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거나 얘랑 겹치면 안 돼요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2a-4가 자 여기 색칠을 안 할 건데 안 하고 나서 이렇게 되죠. 2a-4다. 경계를 조심한다고 무슨 의미냐 그러면 얘랑 포개져도 될까 안 될까를 항상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랑 2a-4가 2랑 같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그렇다면 그림이 요렇게 요래 내려오다가 흰색 부분은 색칠이 없으니까 여기 2를 포함 안 하는 형태죠. 그러면 이 둘이가 같아져도 공통해는 없을 것이다. 같아져도 된다. 다만 2a-4는 2보다 같아도 되지만 작아야지 해가 없겠다. 그 경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넘겨보면 2a는 6, a는 이런 범위를 답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수해가 2, 3, 4일 때 이게 고등학교식 부등식 문제죠. 이렇게 대부분 나옵니다. 그림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요. 역시나 경계를 조심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식 2x-3 양수이오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얘를 먼저 좀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2x-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넘겨보면 x 2로 나누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됩니다. 두 번째 식을 위의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4분의 x의 2분의 1 12를 곱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네요. 12를 곱하면 3x 6 4x 마이너스의 2a 자 넘겼더니 x가 되고요. 자 x가 2a 더하기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확실한 것은 2분의 3 또는 1.5보다는 크거나 같은 형태라는 것은 알겠는데 자 여기 1.5니까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 이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x는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기 때문에 색칠을 한 부동호 영역인데 2, 3, 4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랑 3이 4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아마도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값은 2a 더하기 6이니까요. 2a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는 되죠? 경계를 조심한다는 항상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2a 더하기 6이 4에 올라타서 4랑 같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역시 2, 3, 4를 정수로 가진다. 5랑 포개지게 되면 답에 5가 포함이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에 같아지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고. 그러면 여기서 범위를 생각할 수. 2a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4는 되는데 5에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A 범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경계를 조심해서 등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6 넘기면 마이너스 2 2를 나누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등호가 없다라는 것, 최종적인 답을 선택을 한다. 자,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눠주는데 한 명에게 3개씩 주면 10개 남고 5개 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1개 이상 3개 미만 사과를 받게 됩니다. 학생 수와 사과를 구해보세요. 풀이처럼 하면 학생 수를 일단 x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학생에게 3개씩 나눠주면 사과는 x개씩 3개씩 x명에게 나눠주면 3x인데 10개 남는데요. 더하기 10 그래서 얘가 사과의 개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5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학생은 1개 이상 3개 미만의 사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5개를 나눠주는 상황을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5개씩 나눠줄 때 5개를 받는 학생은 몇 명일까? 마지막 학생만 부족하게 받기 때문에 5개 받는 학생은 x-1명은 전부 다 5개씩 다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마지막에 한 명만 1개 이상 1개 또는 3개 미만이니까 1개 또는 2개겠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과의 범위는 요거를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5개씩 x-1을 딱 받고 더하기 1이거나 아니면 더하기 2가 되거나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방정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지만 단원이 부등식이니까 5의 x-1에 플러스 1이거나 5의 x-1에 더하기 2가 되거나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사과 3x 더하기 10이라는 개수가 존재한다라고. 또는 여기 미만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 나는 등호를 달아줬는데요. 이렇게 바꿔도 맞겠죠. 그러면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푸니까 우리는 이 위쪽으로 등호 있는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x는 자연수일 테니까요. 전개해서 바로 넘기게 되면 이거는 2x가 되고 마이너스 5 더하기 1 마이너스 4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플러스 4가 되어서 14. 아, x는 7보다 작거나 같은가 보다. 자, 위쪽 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3x랑 5x 북 넘기면 여기에는 2x가 남네요.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니 마이너스 3 북 넘어가니까 13. 13보다 2로 나누게 되니까 6.5라고 적겠습니다. 6.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사람 수니까 자연수겠죠. 그래서 가능한 x는 7이 되더라. 학생 수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여기에 7을 대입을 했더니 31개의 사과가 된다라고, 이 x7을 여기에서 대입을 해서 사과를 구한다. 거부적 중에서 일단은 뭐 간단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8% 소금물 300g에 14% 소금물을 넣어서 14%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4% 소금물을 x 그램 넣어서 9%에서 11% 이하, 좀 희석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좀 진해지죠. 8%가 조금 올라가는 형태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넣어야 되는 14%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도로는 식을 세울 수가 없죠. 농도 더하기 농도 A 농도인 소금물과 B 농도인 소금물을 섞는다고 A 더하기 B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농도는 항상 힌트로만 존재하고, 식 세우는 것은 소금물의 양이나 전체 중에서 소금의 양이나 그럴 텐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소금의 양으로 범위를 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하면 8% 소금물에는 14% 소금을 넣은 소금물의 양 전체는 당연히 300 더하기 x가 되고요. 농도를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0분의 9% 이상 농도 소금물 둘을 곱하게 되면 얘는 소금의 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각각의 소금의 양 300g, 8%에 대해서 300을 곱하게 되면 요거는 8%에 대한 소금의 양이 되고, 이 부분도 이렇게 곱하게 되면 14%에 대한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이 소금의 양을 합친 것이 9% 전체 합친 거에 대한, 11%의 전체 합친 거에 대한, 이런 식으로 소금으로 식을 세운 거겠죠. 그 다음에 산수는 생략할 수도 있지만 100을 곱하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렇다면 9에 300 더하기 x가 되고, 100을 곱하니까 2400 14x에 11에 300 더하기 x가 된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계산하면 답이 나올 텐데, 소금으로 식을 세우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소금의 양을 표현을 해보죠. 농도에 따라서. 농도는 힌트로만 존재하고 식 세우지는 않는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연습 문제 201 연립 방정식. 첫 번째는 15를 곱해서 바로 적어보면 3, 그 다음에 괄호 풀고 넘기면 얘는 2x, 그 다음에 18이니까 맞나요? 4, 4, 4, 4 보자. 3 마이너스 18이니까 7 되겠네. 그 다음에 괄호 풀면 넘기면 4x가 되고, 정수 포인트를 적어보면 3이랑 4랑 5랑 6이랑 이 정도만 적어보겠습니다. 3, 4, 5, 6 2분의 7보다 색깔이 있는 걸로 하자.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해진 거고, 4랑 5를 반드시 4와 5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 중간쯤에 여기에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만 4와 5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A가 되고,
그럼 3A가 이제 생각할 거 5가 되어도 되는가? 5에 달라붙으면 안 되는 거죠. 5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린다면 5를 포함을 안 하겠죠. 그래서 5는 안 된다. 3A가 6 위에 이렇게 똑같아진다 그러면 얘는 6을 포함하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답은 4와 5 두 개만 되겠다 해서 6에 올라타는 거는 괜찮아. 왜? 얘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3을 나누니까 이런 형태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일단 3회 표시하고 요쪽에 될까 요쪽에 될까 그 색칠된 걸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 자, 학생 전체가 긴 의자였는데 5명씩 앉으면 학생 8명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을 X라고 하면 전체 학생 수는 의자를 X라고 해야 되겠죠. 전체 학생 수는 5명씩 X에다가 가득 앉혔는데 8명이 못 앉았어요, 8명이 남았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가 남는다.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6명씩 앉을 때 어떤 상황이냐, 의자를 세로로 그려 보겠습니다. 1개, 2개, 자, 의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X개인데 확실하게 빈 의자는 4개가 남았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안 앉은 게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죠. 이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을까? 남은 건 아니니까 적어도 1명은 앉았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앉으면 6명씩 앉았으니까 6명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1명에서 6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4개를 빼고요, 이 의자도 빼고 가득 앉은 의자는 몇 개인가를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X라는 전체 개수 중에서 4개는 완전히 비고 1개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X-5는 가득 앉았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표정 보니까 안 되네. 4개가 남았다라는 말은 빈 의자라는 이야기예요. 빈 거는 확실히 4개야. 그 나머지 5번째 의자에는 몇 명인지 모르겠다는 소리죠. 차곡차곡 앉혔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이 앉은 범위는 어떻게 될까? X-5에는 여기에는 가득 앉았어요. 6명씩.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해보면 6명씩 가득 앉고 1명 더 있거나 아니면 6명씩 X-5에 가득 앉고 6명이 앉았거나 이 사이에 뭐가 있겠다? 학생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식을 정 이해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요 4개가 비었어요의 그 바로 앞에 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갈 게 학생 수인 5x 더하기 8이 여기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제 괄호 풀어서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6x에 마이너스 30 더하기 되니까 마이너스 29. 왼쪽 거 먼저 해보면 여기로 넘기면 x가 되고요. 37. 그 다음에 이쪽 풀었었고 이번엔 이쪽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4로 넘기니까 x가 되고 붕 3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32에서 37까지 다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절대값 x의 한글적 의미는 뭘까? 거리. 그렇죠. 어디서? 요걸 먼저 수직. 해볼까? 여기서 절대값 x-의 절대값의 한글 의미는 무슨 거리? 수직선. 수직선에서 무슨 거리? x와 a의 거리. 그럼 얘는 뒤에 뭐 없잖아. x와 0의 거리. 거리다. 그럼 수직선에서 집, 여기가 해란에서 있고 학교, 집까지의 거리랑 학교까지의 거리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여기에 서 있든 여기에 서 있든 얘 더하기 얘나 얘 더하기 얘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 서 있을 때 거리가 최소일까? 여기도 되고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도 되고 이 사이에만 서 있으면 최소값이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하면서 합시다. 그렇다면 절대값은 원점까지 거리니까 x가 양수면 x 빼기 0 양수니까 거리니까 양수 돼야 되고요. x가 음수면 왜 마이너스가 생기는가 하면 양수화 시키려고. 왜냐하면 거리니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아서 양수화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x에서 x-a 절대값은 x-a가 양수이면 x가 a보다 커서 양수이면 양수 적어주면 됩니다. x가 작아서 얘가 음수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요. 왜? 양수화 시키려고. 거리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풀 때 양수면 그대로 적으세요. 음수면 마이너스 달아서 표현하세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식에서 표현. 전체 절대값이 a보다 작다 그러면 아마도 x는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사이에 있다. 이거는 범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식을 풀어서 표현하는 거겠죠. fx도 마찬가지입니다. fx 식으로 된 친구가 만약에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의미일까 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fx는 2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는 말은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크다라는 말은 오른쪽으로도 a보다 더 멀리 도망가거나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a보다도 더 작게 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절대값이 기본적인 표현일 테고 절대값이 이게 만약 a, b가 양수라면 a에서 b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원점에서 A에서 B 사이에 뭐가 있냐? 절대값 X가 이 사이에 있다면 X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사이에 X가 있어도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 B 사이에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또는 A에서 B 사이에 있다라고 두 가지 다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름 중요한 멘트죠. 절대값 기호 2개 이상 포함이면 뭐 공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간 나누어서 푸는 게 최선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절대값 여러 개 있거나 복잡한 형태는 단순하게 구간을 나누어서 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값에 이건 뭐 식만 적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절대값이 3보다 작아요 하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식 전체가 3 사이에 있다. 1 더하고 2를 나누어 주고
자, 이거는 3에서 5 사이에 있으려 그러면 뒤집을 때 요거 등호 있고 없고 잘 조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5에는 등호 없고 x 마이너스 1이 여긴 등호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3에 등호 있고 양변에 1만 더 하면 답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이것은 말 그대로 예제 수준이니까. 절대값이 두 개, 세 개 되면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조금씩 많이 복잡해집니다. 경계가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하나의 경계로 봐야 되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3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x가 3인 경우에 대해서 또 나누어 봐야 되고, 그럼 수직선에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경계가 나뉜다 그러면 이 부분 기역에 대한 영역에서의 식이랑 니은의 영역에서 식이랑 디귿의 영역에서 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걸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죠. 기역은 등호는 어디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한쪽에만 달아주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 부분은 음수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양수.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괄호로 변신시키세요가 되고 양수는 그냥 괄호로 바꾸세요 6보다 이렇게 됩니다. 갈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가 되고 6보다 커요. 그러면 넘기면 2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x는 작아요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얘가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얘는 그대로 답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더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니은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1에는 이번엔 등호 달아줍시다. 3에는 등호를 빼보고요. 부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양수고 3보다 작으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둘 다 양수입니다. 그렇다면 괄호로 바꾸면 되겠죠. x 플러스의 1, 3 마이너스의 x는 6보다 커요. 괄호 푸니까 4는 6보다 커요가 항상 모순이 발생합니다. 어떤 x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럼 이 범위는 답이 없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3보다 큰 영역에서는 첫 번째 식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에 가로 푸니까 2x 마이너스에 2 6 넘기니까 8 4. 이 범위에서 4보다 크다는 얘가 바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기억는 디귿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에서 여기 절대값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구간은 아마도 4개를 나눠야 될 것이고 그렇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미지수를 포함하든 식을 포함하든 6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으려 그러면 마이너스 6에 3x 마이너스 a가 6이다. a 넘기고요. 3으로 나누면 또는 얘를 3배하면 3b 3x 15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 넘겨보니까 a는 9 9를 대입하니까 3 b는 1 이런 형태로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 절대값 들어있는 이 부분을 전체를 fx처럼 생각하면 fx 절대값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알맹이에다 그대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양변에 2를 더합시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 7. 절대값은 마이너스보다 항상 크지 않을까. 얘는 의미가 있으나 마나 없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절대값 x 더하기 1이 7보다 작는 것만 만족하면 항상 양수일 테니까 요거는 무시. 그럼 다시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7 x 더하기 1 7 1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정수 x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0 1 6 여기 7개 1개 6개 맞나요? 6은 아니죠. 5까지 5까지. 그래서 7개 1개 5개 13개 절대값 속의 절대값. 자, 쉬운 개념은 읽어봅시다. 2차 부등식, x에 대한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2차 형태가 되는 고 부등식 형태가 되게 되면 얘를 2차 부등식으로 합니다. 2차라고 했으니까 최고창이 0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커요, 작아요, 크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아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다. 그래프를 가지고 보통 문제를 풀 텐데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0보다 커요는 그래프의 함수 값이 x에다가 무엇인가를 대입을 하였을 때 그 함수 값은 여기서 표현이 되겠죠.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x 값이 있는데 x 값을 대입한 함수 값은 여기 있는데 함수 값이 양수가 되는 그 범위의 x는 어디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위에 있게 만들어주는 x 범위, 여기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여기에서의 요 부분에서의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을 그려봤을 때 0보다 작답니다. 그 말은 어떤 x를 대입하였을 때 그 함수 값이 y 값이 음수,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겠죠. 무언가 x에다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y가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x의 범위는 어디 있나요가 2차 부등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0보다 작으면 y가 0보다 작은 이 영역이 답이 되는 거고, 0보다 커요가 된다면 요쪽 부분 두 개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다가 또 덧붙여서 생각을 하면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달라지는 부분은 색칠이겠죠. 여기 색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고, 여기 색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될 테고,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이야기죠. 0도 돼요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색칠되는 부분까지가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등호 있으면 등호 달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은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 달아주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면 좋은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중학교식 또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면 실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실근을 가진다는 방정식에 근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고 x축이랑 만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만나요. 교점이 일단 생겨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큰 경우에 2차 부등식은 만나서 교점이 생겨서 이런 그림일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에서는요, 근 알파 베타에서 경계가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y 값이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 베타에서 이 그림으로 볼 때는 왼쪽 오른쪽 이 부분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경우는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답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교점 x절편이 존재하는 형태에서 근을 찾는 형태이고, d가 0인 경우라든지 0보다 작다라는 경우는 조금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d가 0이다 이 말은 접한다, 중근을 가진다, 접한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중근 알파에서 접하고 있긴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묶어볼 수가 있는데, 0보다 크다라고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다 0보다 큰데 단 하나 0보다 안 크고 0이 되어버린 점이 하나가 존재하죠. 알파가. 그래서 x는 알파만 아니면 항상 성립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만 조금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0도 되고 위에 떠 있는 것도 되겠죠. 알파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파 대입해서 함수값 0대도 되고요, 떠 있어도 돼요이기 때문에 알파도 되고 나머지도 다 돼요.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아예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다 위에 있죠. 완전히 아래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0보다 작거나 같아요는 작은 부분은 존재 안 하는데 0이 되는 거는 딱 한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는 x는 알파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암기사항은 아니고 헷갈리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되겠죠. 판별 d가 0이라고? 그러면 접하겠네. 그림 그린 다음에 0보다 크다고? 얘는 안 되겠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도 되고 다 되네. 0보다 작다고? 아래 내려온 건 하나도 없잖아. 해가 없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요 한 점은 되겠네. 얘 점은 0이니까 요 점만 해로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5번도 마찬가지인데요. 0보다 작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겠죠. 0보다 크다는 방정식 근거할 때는 쓰던가 하지. 자, 0보다 작다는 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x축과 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한 점 그런 거조차 없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위쪽에 있거나 닿고 위쪽에 있거나 전부 다 닿는 점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을 합니다. 아무 x 대입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쪽에 있거나 닿는 부분조차 없습니다. 단순하게 0보다 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다만 이 앞단원이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a가 양수일 때 그래프의 방향을 좀 지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가 음수가 돼서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라 그러면 다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 그것이 정리된 게 여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0보다 커요. 판별식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근 가지겠네. 그 두 근이 현재로서는 알파 베타다라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이라고? 중근 가지겠네. 알파에서 딱 한 점에서만 접하고 있다. 0보다 작으면 붕 떠 있겠네. 근이 없어요.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가장 많이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0보다 크다 위에 붕 떠있는 부분만 찾아보세요. 떠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함수값이 떠있고 여기에서 함수값이 떠있습니다.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 그 다음 여기서는 알파 아닌 모든 점에서 떠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떠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세요. 이 등호가 들어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알파도 되고 베타도 되고 그 사이 값들도 다 대입하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알파 베타의 사이 범위. 판별식이면 아래쪽 찾아야 되니까 알파만 가는. 그 다음에 떠있으면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림 또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부등식의 답을 찾아봅시다. 봅시다. 2차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뭐 쉬운 거니까 한 개만 해봅시다. 뭐 해볼까? 0보다 작은 거. 1번 합시다. 인수분해 x-2,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물론 바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다라는 거 알 텐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림 한번 그려보면 2차구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고 0보다 작게 만들어진 함수값을 가진 x 범위는 여기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별식 t가 0인 경우 둘 다 뭐 비슷한 의미일 텐데 간단한 거 1번 해봅시다. 난이도는 비슷해 보이네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건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2에 접하고 위쪽으로 떠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0보다 크길 바라는데 마이너스 2에서는 0이 되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0보다 커요가 다 괜찮은데 마이너스 2만 피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긴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아니다는 어떻게 표현할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x는 커요. 이렇게 표현해도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이거 판별식 t 0보다 작습니다. x축에 닿지 않죠. 그래서 이건 떠있는 그림이다. 떠있는데 항상 0보다 크길 바란다고? 항상 떠있으니까 얘의 답은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실전이든 이거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꼭 작게라도 그려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값은 범위를 나눈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범위 나누지 않고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얘는 절대값 없고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건 범위를 무조건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x제곱에 2x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3 왼쪽으로 넘기면 그러면 여기 x로 묶을 때 0하고 5라는 근이 보일 테니까 0에서부터 x는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1 이상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1 이상에서 5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에서의 해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3x 괄호 풀면 더하기 3이 될 테고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x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2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이 경우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는 1이에요 라고 볼 수가 있죠. 둘을 합치면 답이 되겠죠.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된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한 번에 적어보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는 1에서 연결이 되고 5까지 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최종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을 조금 책대로 풀고 범위 나누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기본적인 개념은 절대값을 제곱하는 것은 그냥 x제곱하고 같다라는 게 베이스로 깔리겠죠. 그래서 x제곱 대신에 절대값으로 바꾸면 절대값을 먼저 구해보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는 4의 절대값 x에 3이 되고 0보다 작아요. 얘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에 빼기 3 얘가 0보다 작아요가 되고 범위를 보면 1에서부터 절대값 x는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푸는지는 아까 한번 봤었죠. 절대값이 1에서 3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이거나 1에서부터 x는 3이거나 이 둘 다 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x제곱을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소리인 거고,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범위를 원칙적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적었던 거 좀 지우고요.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은 0보다 작아요. 인수분해하면 x-1, x-3이 되고 0보다 작아요니까 1, x3이 됩니다.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얘가 다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가능. 두 번째로 범위를 나누어서 0보다 작다면 이 식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x제곱에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쳐져서 더하기 4x에 더하기 3이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얘도 답이 된다. 범위를 나누고 풀어도 결국은 최종적인 답은 위에서 구해본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 나누는 것보다는 절대값 표현이 조금 식이 짧은 느낌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이 식을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보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절대값 더하기 2가 되고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장점이 드러나죠. 절대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하면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답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없다 생각하고 얘만 찾아봐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범위 나누는 것보다는 가끔은 얘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풀어보면 넘겨서 생각하면 얘는 항상 양수니까 나누어서 없애버리고요. 1 넘기게 되면 절대값이 1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런 형태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으면 식이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럼 정 안되면 범위 나눠서라도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항상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 죽도밥도 아니고 뭔가 헷갈리고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범위 나누는 게 최선입니다.